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한 차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영구 임대주택의 공용전기료나 승강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창원시가 존스홉킨스 병원과 협력해 창원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 등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오늘부터 창원지법에서 시작됩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경험, 운전자라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러다 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한 차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도로. 택시가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물고 운행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교차로 앞 왕복 2차로. 평소에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많아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도로 끝에서 30cm나 떨어진 채로 불법 주차된 차량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택시조합이 불법 주차 차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불법 주차 차주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이 주차 금지 구역에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주차돼 있었고 차량 폭등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론 택시가 중앙선을 안 넘을 수도 있지만 심리적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택시와 불법 주차 차량의 공동 불법 행위로 사고가 난 걸로 봐야 한다며 불법 주차 차주의 과실을 15%로 판결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중앙선 침범 여부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의 사고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주차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영구 임대주택에 공용 전기료나 승강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직 승강기가 없는 곳에서도 이후 설치가 되면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8개 동 480가구가 사는 진주의 영구임대주택단지. 6층짜리 아파트인데도 승강기가 없어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집을 드나들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입주를 꺼려하거나 거주 기간이 짧을 때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6층에 주대에 건데다 6층에 너무 그래서 안 아끼게 때문에 그래서 3층을 더 줘서 그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LH와 주택관리공단이 승강기를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지만 이번엔 전기료와 승강기 관리 비용 부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의회가 나섰습니다. 공용 전기료는 물론 승강기 안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지만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우리 자치단체가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 몇 대를 어떤 형태로 설치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고 그에 따른 단지 개보수도 필요합니다. 승강기와 보일러, 가로등 등의 공용 전기료가 한 해 2,500만 원이 나오는 627가구의 이 아파트 단지에선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국민기초 수급권자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의 한 75%, 2,7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주거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진주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예산 3,800여만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3개 단지 1,087가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4에서 7도가량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최대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도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은 밀양, 양산, 김해 등 경남 동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으면서 흐린 날씨를 보입니다. 공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5도, 함안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2도, 양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0도, 산청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일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내일부터 기온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창원시와 삼성 창원병원이 존스홉킨스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창원형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건데 어떤 서비스인지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거나 질병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입니다. 의료기관은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질병 연구 통계와 치료법을 적용해왔습니다. 창원형 헬스케어 서비스는 주민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공하는 겁니다. 창원은 근로자가 많고 노인 인구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환자와 의료기관, 공공기관과 병원 간에 주고받는 정보는 IT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작은 환자 정보 확인입니다. 이 같은 얼굴 인식 시스템은 의료진이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환자의 정보와 병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창원시와 삼성 창원병원은 미국 존스 홉킨슨 대학과 병원을 찾아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공동 연구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의과대학과 본과대학이 합쳐진 융합기술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면 의과대학의 연구 담당 부학장이 참석을 하셔서 공동으로 연구할. 창원시가 구축하는 빅데이터와 삼성병원의 의료, 삼성전자의 IT 기술, 그리고 존스 홉킨슨 병원에 축적된 경험은 창원형 스마트 헬스케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와 같이 협업을 해서 융합의과학원, 그다음에 공과대학, 또 가능하면 삼성전자와 같이 협업하는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선진화된 스마트 헬스케어가 구현되는. 존스 홉킨슨 대학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달 안에 창원을 찾아 창원형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 방향과 밑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국내선 시도된 적이 없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창원에 자리 잡으면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새로운 의료 산업 수출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얼마 전 신생아실에 있던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산모들의 불안감도 치솟고 있는데요. 국회와 지자체가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가 수건을 들어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밤에도 한 손으로 아이 목 뒤를 잡고선 그대로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CCTV에 잡힌 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 의심 장면들. 이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 된 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고 혹시 내 아이도 그런 취급을 당한 게 아닌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관에는 무조건 CCTV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CCTV 설치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아이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행복해야 할 산후조리원 생활이 불안함으로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은 모두 29곳. 이 가운데 30%, 단 9곳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분이 커지자 부산시는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그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법
법이라든가 제반 그 규정을 좀 개정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그 신생아의 그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단속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국회에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산모와 아이를 학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아영이법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합천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려왔는데요. 이번 주에 원폭 피해자들을 주제로 한 전시가 합천 원폭 자료관에서 열립니다. 소수견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했던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71년 만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이곳을 방문한 겁니다. 日米両国の和解、そして信頼と友情の歴史に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조타를 했으니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까지 사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일본이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침략한 나라가 지금까지 원폭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헌화 장소에서 150m 떨어진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갔을 때는 말은 좀만 해. 곧 금방 다 해결될 것처럼 집에 가 기다리라고. 또 집에 가 잠자고 있으면 그 말짱 돌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광기의 역사가 한국 원폭 희생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뭐였냐 얘기입니다.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16년도 5월 19일 날 특별법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일부만 됐습니다. 통과는 됐다 하는데 거의 내가 알기로는 통과된 거는 일세가 거의 내가 통과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 이세는 내가 볼 때는 한 번 혜택도 없고 오늘까지도 그리고 우리 집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또 고생을 또 죽으라고 또 하고. 우연히 이제 강의실 지나가다가 그 합천 원폭 피해자 학회를 여는 거예요. NHK 기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왜 이거는 한국 일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였어요. 기록이 안 남아있으면 그냥 정말 흘러가는 일로 들을 거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놓고 이 기록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영화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겠죠. 1세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2세 문제, 3세 문제이기 때문에 2세들과 3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어왔던 거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입견 같은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엔 2세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피폭자 중에도 약 60~70%가 합천인이에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24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나눔봉사단의 사랑의 난방키트 전달식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천시청에서 열립니다. 2019년 보훈가족 위안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건강한 대학생, 건강한 캠퍼스를 주제로 한 행사는 오늘 오전 거창 승강기 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 득의 국민참여 재판을 시작합니다. 9명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일은 증거 조사를 하고 모레엔 피고인 신문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할 계획입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은 즉각적인 종료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적 무능을 보여준 우리 정부와 동맹의 탈을 쓰고 주권을 짓밟은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 완전 폐기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어제 오후 열린 성남FC와의 경기에서 김효기와 제리치의 골에 힘입어 2대1로 이겼습니다. 경남은 승점 3점을 얻었지만 10위인 인천도 승리해 승점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위인 제주가 어제 경기에서 져 경남은 K리그2로 바로 강등되는 것은 면했고 K리그1에 잔류할 것인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것인지는 오는 30일 인천과의 리그 최종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주시가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세클러 미술관과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을 주제로 한 전시 분야에 참가하고 남강 유등축제에 유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미소니언 프리어세클러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불상 전시에 맞춰 실크 소망 등과 불고 관련 작품들을 K-팝과 한식, 막걸리, 한국의 메이크업과 함께 전시했습니다. 의령군이 백산 안희재 선생 학술 토론회를 열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교육과 민족기업 육성에 힘쓴 안희재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생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안희재 선생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해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안희재 선생의 생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창원 성산도서관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에 동참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자녀 관계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동화책 읽기와 자동차 케이크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의 소통,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을 도모했습니다. 김해 씨는 민간 업체가 주촌면 덕암리 일대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 낙동강위협환경청에 설치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2일 낙동강위협환경청에 하루 80톤을 처리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김해 씨는 환경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려 낙동강위협환경청에 회신했습니다. 거제시가 2019 트래블아이 어워즈 관광 콘텐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여행 정보 플랫폼인 트래블아이는 2019 거제 바다로 세계로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테스트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영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와 제재소 등으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해 소나무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